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빠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 지난 일주일 동안 뭘 일하셨는지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서 5분간만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기본소득의 취지라든가 지원 방안 마련,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현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의 스타카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온라인 전시회 코로나 때문에 방법을 달리하기도 했지만 특히 또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온희룡 제주도 지사하고도 또 피 튀기는 토론도 했었죠. 보신 분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레벨 수준 차이가 좀 나죠.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4차 산업에 걸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행정가하고 기존의 고리탱탱한 구식탱탱의 사고 틀 안에서 그냥 돈만 어느 정도 분배하는 그냥 분배 차원으로 접근하는 행정가하고의 토론이었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창출 세금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틀 안에서 어차피 해왔던 거 좀 더 지원해준다 이런 아이디어만 계속 온희룡 지사는 제시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말했듯이 또 세금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 재원 마련하는 문제 그것도 곧 행정가의 능력에 따르지 않았냐 하면서 한 방으로 보내주셨죠. 하여튼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아젠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많은 이슈를 몰고 왔고 내년 대선에서도 큰 빅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정부가 선별적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별도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발행을 어떻게 하느냐? 약간의 흥행성을 좀 가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만원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처음 발행할 때 10%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2달 내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다 3만원을 추가로 줘가지고 총 15%죠. 15% 10% 그럼 25%인가요? 25%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의 약간의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을 하고 추석 전까지 한 달 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이게 저는 눈이 띄었는데요. 박민규라는 분이 이재명 도지사님 내일 고생역에서 개최되는 수인선 개통식에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코레일 위탁역 비정규직 영무원이 근무하는 오목천역, 야목역, 사리역에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세요. 이런 댓글을 달다 보니까 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수인선 개통한 거 알고 계시죠? 25년 만에 완전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 좀 해달라. 이렇게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역도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참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참석을 했죠. 보이면 2020년 9월 10일 어제죠. 그제 참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재명 도지사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게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도지사가 행사장에 참석하는 그 과정에 이렇게 고생력 그 위탁 업체의 그 직원들이 이렇게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이 장면을 목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수인선 개통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충원해달라, 무분별한 외주를 중단해달라, 직고용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굳이 참석할 필요가 물론 참석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마 그 댓글을 보고 상황이 어떠실지 한번 확인하려고 참석한 측면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해가지고 현재 돌아가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행정정책이라든가 제도 이것을 마련할 때 이재명 도지사의 스타일이 국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색을 통해서 이슈를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입주민 갑질이 있었죠. 거기에 최희석 경비 노동자였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이 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1억 원 배상 지급 판결이 있었는데 1심에서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거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공공주택에 있어서는 이 경비 노동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을
있도록 지하가 아닌 1층이라든가 별도 회계시설을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환경 개선을 했지만 73% 정도가 만족한다고 하는데 100%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 무시당하고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세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종동 이재명 도지사의 언급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자주 언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사전에 차별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하면 약간 톡톡 튀는, 약간 좀 도드라지는 그런 정치인으로 많이 인상이 좀 지어졌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제목 자체를 이렇게 지었어요. 이재명의 정치 사전, 인생 사전, 이런 노하우 사전 이런 게 아니라 정치 사전. 정치 현장에서 행동하는 이재명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튀는 행보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승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 공중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재명 도지사의 통신비 2만원 지원은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의 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이간질에 즉각 반격을 했죠. 차별화를 한 게 아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승수 효과가 없다는 말을 했을 뿐이지 통신비 지원이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뜻을 오도하거나 이해를 잘 못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바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죠. 다시 말하면 승수 효과가 뭡니까? 2의 연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식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소비에서 생산자에까지 순환하면서 이것이 경제 효과가 복리로 승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통신비를 바로 를 현금으로 해버리면 통신사로 바로 돈 들어가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 순환 창출 효과가 있다든지 어떤 경제 효과, 승수 효과가 없다.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을 뿐이지 이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대면이 강조되는 이 통신비 부담이 국민들이 당연히 크겠지. 정책 효과가 왜 없겠냐. 단지 승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런 객관적 사실 지적을 효과가 없다. 이런 비난으로 이간질 시킨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내가 이렇게 튀는 행보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정치 사전에 있어서는 앞으로 튀는 행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을 보였지만 어찌 보면 또 날카로운 정책 분석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김대중 성공 자신이 그 계보를 잇겠다 하는 의지를 계속 드러냈고 자신은 민주당 당원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일부러 왜곡한 것이 아니고 오독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 이것이 3대 구경거리군요. 일반 상식입니다. 싸움 구경이 구경거리라는 것은 알겠지만 3대 구경거리가 이거였군요. 물구경, 불구경, 경치 구경 이런 거 아닌가요? 싸움 구경이 3대 구경거리라고 이재명 도지사가 쪼크를 또 하면서 시크하게 좀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적폐 세력들의 이간질 작전이다. 갈등과 분열을 이렇게 조정하지 말아달라. 이재명 도지사가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죠. 이재명 다시 반기를 들었나? 통신비 지원 효과 없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일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하고 있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11일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했는데 영역을 끝났죠? 열기 전에 굶어 죽겠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우리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거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겠다. 추석 때도 지급을 하겠다. 기본소득 박람회
어제 그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신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뭐 참여하신 분 있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재명 도지사는 대선 후보할 때까지 이 기본소득 아젠다를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루 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이재명 도지사의 멘트였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내용을 별도로 기사화로 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힘 있으면 된다. 불법의 합법화, 특례, 특혜 그만하겠다. 그만둬야 된다 하면서 이번에 의사고시 거부하는 의대생 구제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어찌 보면 정부가 전공의들하고 말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어찌 보면 지침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의 현재 비공식 입장은 국민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국민들이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입장을. 이재명 도지사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을 방해하는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이번 주 우리가 오늘 내일이죠. 종교시설 기독교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불법 건축물 합법화 한시법안 반대 의견. 저는 이게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잘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국토부로부터 불법 건축물 합법화 소위 양성화 한시 법안에 대해서 의견 제의가 있었는데 경기도는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불법 건축 합법화로 처벌과 이행강제금,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주자는 것인데 일견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를 두고 냉혈한이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다.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서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불법 건축물 합법화 양성화 이거 방안은 어찌 보면 특별법 한시적으로 5년 단위 뭐 몇 년 단위로 불법 건축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지 않는다든가 주차 공간에다가 방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차 공간을 침범해 가지고 지하방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또는 방을 쪼개기로 해가지고 중간에 칸막이를 끼워가지고 방 개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환풍기라든가 여러가지 담벼락 이런 것을 옮겨버린다든가 최초 건축 신고하고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집을 변경하거나 개축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그 후로 뭐 담당 부서라든가 기관에서 검열을 오면 되는데 한번 건축허가가 난 이후로 뭐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뭐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검열 와가지고 불법 건축하는지 검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가끔씩 하겠죠. 그런데 주로 이런 걸 어떻게 발각을 하느냐. 주로 월세로 사신 분이라든가 임차하신 분들이 집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관공서에 신고하고 그럴 때 이 불법 시설물 불법 개조, 불법 건축 이런 것들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양성화 특별 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불법 건축물 합법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특례 제도를 주면서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원상 회복 의무를 면제해주고 이 불법 상태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특례를 매번 해왔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봐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이렇게 특례 양성화 이 특례 시한을 둬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봐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방 개수를 쪼개거나 주차장을 침범해서 불법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불법 시설물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이것을 한 제도를 시행한 지가 수십 년이 됐거든요. 드디어 경기도에서 이걸 단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이라고 봐요. 아마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여기에 처벌도 하고 이행강제금, 원상회복 의무도 부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불법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자, 난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의례적으로 해왔던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 법안을 거부를 해버렸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해서 쏘아버린 포탄값 변상 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할 때 패전국이나 하는 것이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또 전공의들의 시험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도지사 스타일상 전공의들이 오프라인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실력 행사를 할 때 아마 이재명 도지사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아마 100% 아마 거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고 방역을 방해하게 되면 결국은 구속을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좋습니다. 이분 이번 주도 아주 강력한 의지, 강력한 멘탈, 거침없는 정책 집행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철 집중호수에 폐수 방류하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반 사업장 36곳을 적발을 했고 1억 원 과태료 및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1억 원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적당히 하는 거 없죠. 무조건 최대치죠. 모두가 누려야 할 하천 계곡 부당한 이익 편취를 위해서 망가뜨리는 행위 끝까지 찾아내서 엄벌하겠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백날 공저할 맹저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엄벌하는 거, 이런 이기적인 행태, 엄벌하는 거, 이재명 도지사가 잘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하자 보수,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아파트만 하자 관련해서 보증금 예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이런 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오피스텔도 준공하고 나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고 이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장기수선 충당금 해가지고 하지만 처음 준공할 때 건설 업체에서 나중에 하자를 위해서 예치금을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타일이 깨지거나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조상 뭐 문제가 있을 때, 비가 샜을 때, 누수가 있을 때, 뭐 깨졌을 때, 이럴 때 몇 년 동안은 이 예치금으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오피스텔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아파트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나중에 입주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죠. 생돈을 날렸죠. 경기도 내에서는 오피스텔 준공 건축에도 반드시 보조금 예치금 제도를 두겠다. 이재명 도지사 이런 또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참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국민들의 불만족, 불편한 점, 문제가 있다고 건의한 거 반영을 해서 이렇게 즉각 고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맘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재명 도지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또 발표가 됐었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두 번 연속 여론조사에서 연속 1% 이상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만 쭉 소신 있게 해주시면은 아마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의 간격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선의에 경쟁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재명 도지사 이런 멘트 때문에 어느 정도 결단을 하는데 자신감을 좀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추미애 우리 누나는 좀 힘든 상황인 것인데 그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